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에 2023년 4월 3일 날 그 4.3 알죠? 제주 4.3 무장 폭동입니다. 명백한 무장 폭동인데 어쨌든 제주 4.3 사건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서북 청년단을 재건한 거는 2014년도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죠. 2014년도에 재건을 하고서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가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 제주 4.3 사건이 서북 청년단과 이제 가장 좀 밀접한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순 반란 사건을 부터해서 대구 폭동 그리고 전평 아까 말했던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이었던 전평이 있죠. 그 전평 존재 때려 부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김도환이 이끌고 있던 대한청년단과 함께 서북청년단이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 전평 조직을 깨부수고 그들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조직에 시키면 그때 당시에 그 대한노총을 설립해가지고 대한노총이 그때 당시에 전평 전국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국의 노동조합이 바로 대한노총이었어요. 그 대한노총을 서북청년단이 세웠죠. 그 대한청년단과 함께 세웠죠. 그 대한노총이 지금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의 역사가 이렇게 왔었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제주도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제주 그 4.3 그 뭐 유족회나 제주 4.3 평화재단이나 그쪽에서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서북청년단이 공식적으로 재건됐으니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 만나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하자. 네? 당신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해왔어요. 그러면서 제주에 있는 언론들은 완전 앵무사처럼 똑같은 그들이 세뇌받고 그들이 좌익 그 종교조에 의해서 민노총의 졸개에 일하고 있는 종교조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서 뭐 서북청년단이 뭐 아녀자에 뭐 겁탈하고 아녀자를 뭐 무참하게 죽이고 갓난아이까지 뭐 짓밟고 온갖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과거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범했을 그런 악랄한 범죄행위들을 우리 서북청년 선배가 다 덮어 씌워가지고 네? 그렇게 역사와 교과서를 다 왜곡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3일날 2023년도 4월 3일날 제가 서북청년 깃발을 제주도에 꽂겠다. 그리고 제주 평화공원에 입구에 직접 가서 제주도민의 양심을 깨우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번영,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서북청년단 북한에서 내려왔던 공산주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내려왔던 서북청년단 선배들, 그들의 눈물과 핏물이 없었으면, 그들이 흘린 피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불가능했습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네, 저도 오리지널 남쪽 사람입니다. 저는 부산 태생입니다. 부산 태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고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긍지를 갖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과거 서북청년단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네? 혹이나 있을지 뭐 그들의 후손들이 있다면 그분들 정말 우리가 대우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깃발들로 내려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제주 민노총을 비롯해서 네? 제주 4.3 유족회 네? 일부 간부들까지 그들이 가세해가지고 입구에서 제가 사진에 내려간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진에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서북청년 내리면 집회 못하기 맞겠다. 깃발들이 못하기 맞겠다. 집회 반대하겠다라고 사진에 공지까지 다 했고 실제로 현장에 내려갔더니 물론 원주에서 우리 동자와 함께 3명이 내려갔지만 서울에서도 3분이 내려오고 제주도에서 수십 명이 합류하기로 했던 원래 그 집회였습니다. 제주도에도 우리 동지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는 목소리는 못 내고 계시지만
그런데 현장에 내려갔더니 민노총을 비롯해서 그놈들 완전 발악들을 하고 있다. 발악들을. 우리가 엄연히 집회 신고를 했고 사전에 그 정보관을 비롯해서 제주 경찰관들하고 사전 협력가 다 했으면 협조가 다 했어. 그들이 요구한 사항 다 들어줬어요. 네? 충돌 방지를 위해서 우려하는 바 제시하길래 알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현지 경찰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하고 현장을 갔는데 우리 집회 현장이 없어. 우리 집회 신고한 현장에 그 민노총 그놈들 다 장악을 했어. 네?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이 도대체 뭐길래 네? 그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뭐가 무섭습니까? 그들 도대체 뭐길래 제주의 경찰과 네? 그 공권력은 대략 그들 눈치를 보고 결국 그때 당시에 그들하고 치열하게 부딪혔었어요. 저도 안 물러서죠. 그놈들 저리 협박하고 위협한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서북청을 재건할 때도 목숨은 내 각오 아니었으면 서북청 재건에 앞장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놈들 다 알죠. 나를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조금이라도 위축되자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좌파의 언론이라든가 그 어떤 놈들 저를 협박 못합니다. 네? 해봐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기독교인입니다. 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그대로 그렇게 맞으면서 할 때 경찰들은 저를 뭐 보호한답시고 나를 애워사가지고 날 보호한답시고요. 그 집회에서 그냥 접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들을 하더라고. 저한테 이딴 소리들을 정보관들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다 녹취 다 됐습니다. 우리 생방송을 했거든요. 우리 함께 있는 분이 함께 참여해가 영상 다 찍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다 공개 다 돼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정보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내려왔는데 목숨은 죽을 각오로 내려왔다. 저들에게 기꺼이 죽음을 당해주겠다. 그래서라도 저들의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역사를 바로잡겠다. 네? 우리 서북청이나 과거 선배님들이 그 고결한 명예 그걸 회복시키는데 기꺼이 내가 피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흘리겠다. 그런 각오로 왔는데 저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집회를 방해한다고 제가 물러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보관한테 제가 얘기했죠. 정보관님 빠지시라. 경찰은 나를 보호한대. 보호하실 필요 없어. 다 빠져. 경찰 다 빠져. 내가 저놈들한테 에워싸이고 저놈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당신들 절대 책임은 안 물을게. 경찰 당신 책임 내 스스로 내가 자초한 거니까 책임은 안 물을게. 당신들 빠져. 분명히 단호하게 그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정보관들이 이제 제 그 결기나 제 어떤 의지를 그때서야 파악을 했는지, 네? 결국 상대 측인 민노총이나 그들 가가지고 설득하고 노력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결국 내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러면은 유족회 책임자, 유족회 회장을 오라고 해라. 유족회 회장과 제가 단판을 짓겠다. 그래서 그날 유족회 회장이 아닌 유족회 감사였던 박영수 감사님이 제 차에 탑승한 겁니다. 제 봉고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그랬죠. 네? 왜 왔냐? 이 서부시장 깃발 들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분노 터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이었나? 부모님도 서북청년단원에 해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됐다라고 저한테 이제 통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말씀 드렸어요. 네? 그 아픔, 네? 그 역사의 아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네? 해방 직후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깃발을 꽂느냐, 사회 공산주의 깃발을 꽂느냐, 네? 바로 그 시점은 그 절대 절명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에 당신의 조부들, 당신의 아버지, 부친들이 선택했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모릅니까? 당신의 조부들이 선택했던 나라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물론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뭔지 몰랐겠지.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현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의 그 조부가 당신의 그 박영수 감사님의 부친인지 조부였는지, 그분이 서북청년단 과거 선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희생당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당시 조부가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을 막았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의 조부들은 공산 사회국가를 건국하려고 네?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그 발걸음을 바로 세우고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 우리 선배들 아니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무엇인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또 어떤데? 제가 그분한테 그 말했어요. 당신의 조부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본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걸음 네? 공산사회주의 그에 쏘가가지고 그 국가를 건국하려고 나섰던 그 길을 멈춰 세워줬던 서북청년단 그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당신들이 내 잘못된 길을 멈춰 세워줬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내 손주들이 네?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된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서북청 선배들 중에서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설책들 있잖아. 뭐 순위책인가? 순위가인가? 악랄하게 왜곡한 그 거짓된 거기에 보면 서북청은 이 실명이 다 거론돼 있어요. 서북청도 누구가 어떻게 안희자를 가슴을 찌르고 유방을 도려내고 네? 엄부를 찢고 이걸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국민들이 이 책들을 소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실명들이 있던데 그 사람 정말 실존한 인물, 실제 인물이라면 네? 지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그때 뭐 했어 도대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전범을 저지르게 되면 전범이라고 낙인 찍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로 끝까지라도 추적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사형시키는데 네? 그때 서북청년단이 당신들이 실명까지 거론했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그 선배들을 두둔하거나 그분들을 내가 보호하고자 할 생각 추워뒀다. 그분들 그 책임을 져야지. 정말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네? 노무현, 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묻고 했다는 그런 결과물이 없냐고. 왜 결과물이 없어? 거짓말 아니야? 지어낸 인물들 아니야? 가상의 인물들 아니야? 설령 극소수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가까워 있는 형제가 내 가까워 있는 동지가 남노당에 의해가지고 무참히 죽창에 찔려 죽어가고 정말 불 태워가지고 화형에 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동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만약에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설령 그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서북신당 모두를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자유 대한민국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신 분들인데 정말 희생만 했던 분들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북에서 내려왔던 오로지 북한 태생이었던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탈북에서 내려오는 그분들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우리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 네? 탈북민이라고 이 좌익 진영에서는 그러지. 탈북민이라고 조롱하고 있죠. 자기 족을 배신하고 왔다고. 그런 인간 짐승만도 못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네? 걔네들이 그런 집회를 방해해 놓고서 이번에 제주검찰에서 끝까지 한 1년 6개월을 그 여론 눈치를 보다가 네? 지난 12월 30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가지고, 네? 아예 그 민노총 걔네들 붙어가지고, 유족회 부회장, 그 두 사람을 혐의 없음, 집회 방해 혐의 없다라고, 불기소해버렸네? 기가 막혀,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검찰이 민노총의, 신여 역할을 했습니까? 네?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검사 어떤 새끼야, 그거.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결국 불기소 처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주에 있는 기자들, 언론들이 제주 KBS, 제주 JIBS, SBS입니다. JIBS, 그리고 제주의 소리, 얘네들이, 네? 저한테는 전화도 못해요. 저한테 전화도 못해.
네? 그런 뭐 어쨌든 뭐 보도 자료가 나왔고 걔네들이 이제 무혐의 됐다라고 기자회견하면은 당사자인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이 어떤지. 네?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됐대. 응? 그리고 제주 KBS 그 기자는 임현희 기자는 저보고 자칭 서북청년단이래. 자칭 서북청년단. 그러면 당신은 자칭 임현희 기자인가? 임현희 당신은 자칭 그 제주 KBS 기자예요? 네? 그들은 두렵죠. 저하고 소통하는 게. 왜? 거짓된 세력들은 진실된 자 앞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빛 가운데 나오면 숨길 데가 없거든. 저한테 연락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항고 절차가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항고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 검찰, 그리고 검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고 탄핵 정국됐다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사회국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당신들 법과 그리고 역사가 엄중히 끝까지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거야.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민노총 따위한테 네? 굴복을 해? 그 반국가 집단, 반국가 세력, 민노총 그 따위들한테.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제가 마치고 내일 네, 가능한 뵙도록 하겠습니다.